일하면서 짬짬이 생각나는 것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에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또 강론을 좀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일단은 자본주의에서 내가 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내 일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축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대처할 수도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은 자본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IMF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이 허용해서 우리가 산업이 발달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국가의 내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가제,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나오는 것도 공장노 가격을 딱딱 해갖고 편했죠. 장사해먹기 편했죠. 국민들 상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세계화야, 시장 자유야, 금융이 먼저 풀렸죠. 금융 풀리고 나서 이제 유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킴스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유통의 혁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격들이 정찰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물품에 대해서 똑같아요. 옛날에 100원이면 100원 똑같았어요. 어디 가나.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데는 90원, 70원, 80원, 어떤 데는 200원 하는 경우도.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러고 나서 IMF 지나고 나서 이제 더 개방을 하고 노동이나 이런 것들의 유연성들을, 그게 선진국식이죠. 그래서 우리 혹 말하는 선진 자본주의나 개방형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시장을 완전 오픈한 거죠. 서로. 그러니까 시장 체제가 들어섰고, 우리는 지금 IMF 이후에 급속도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개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보면은 애누리닷컴 해갖고 가격 비교 사이트 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이나 이런데 예전에 그냥 어디를 가든 가격 비교도 안 되고 그 있는 가격에 그대로 팔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 동물병원도 보면 그냥 크게 가격 경쟁이 덤핑 이런 게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싸게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비슷했고 포진수까지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죠. 98년인가 그때 대수에서 없앴어요. 담합의 여지가 궁정 위에서 이거는 담합의 여지가 있다 없애라 하는 대신에, 그 대신 뭘 했나요? 수의사들 당연직 그걸 해갖고 그걸 주고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들, 상품이나 제야도 마찬가지로 용역 서비스에 있어서도 정해진 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진국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제야든 용역 서비스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무한 가격 경쟁하게 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00년 이후에 이제 소동물 임상, 대동물 임상 거의 사양기를 접어들고, 소동물 임상에 대거 이제 저희 90년대만 해도 임상과 100명이 졸업을 하면, 아니 10명을 합시다. 10명이 졸업을 하면 공무원이 3명 갔고 기타 해갖고 5명이 가고, 임상은 소동물, 대동물 합쳐서 3명, 4명 밖에 안 됐어요. 많아요. 그 중에서 1명은 대동물, 2~3명이 소동물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6, 7할 이상은 소동물을 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격 경쟁도 여기에 유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개방형이고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가격에 대한 유연성과 옵션을 갖지 않으면은 참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중성화 수술을
뭐 수컷이나 암컷 기준으로 해서 딱 얼마를 지켜야 된다. 그게 수의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가? 어? 딴 데는 그거보다 절반가에 해갖고 손님이 운전 성실히 이루는데 가만히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시도들은 이제 2000년 이후 IFE가 급속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회원제, 패키지, 마일리지가 시작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지기수 생기죠. 막 이거에 대해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런 거. 그리고 나 역시도 뭐 하나 살려면은 가격 비교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물며 우리 공급이 뭐 요즘은 한지 걸로 뭐 한 블록 건너서 하나가 동물병원 시대에 많이도 키웠고 캐파도 커졌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뭐 어떤 물건 하나 사면은 쭉 둘러보잖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 이마트나 어떤 데 가갖고 쭉 둘러봐 가격을 뭐 정시간 없으면 바로 사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 시간 대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랬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수익을 생각한다. 이익이 있으면은 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이익이 있고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동물병원 서비스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엄밀하게는 의료의 분야가, 물론 의료의 분야가 생명이고 뭐 해갖고 기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교과서적인 것이 있지만 그걸 싹 무시하고, 그렇죠? 남들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백신, 뭐 중성화, 스케일링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루틴한 것들은 그냥 싸게 쳐서 그러면 손님들이 뭐 싸네 하고 오지만 결국 거기서는 많이 뭐 박리담회 하면 수익이 나겠지만 뭐 손해 나지 않죠. 뭐 과거 옛날 우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10,000원 스케일링. 그분 마인드가 대단하셨어요. 20년 전이지만. 그 Y 원장이랑 참 저랑 인연이 많은데 하여튼 뭐 얘기를 들어보면 10,000원 스케일링에 진짜 10,000원 하고 딱 가는 분도 있고, 대신 이빨 하나 뽑으면 거기에 10만원, 20만원 추가되는, 차징 추가되는. 10,000원씩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이 온대요. 10명이 쭉 있으면 주사 맞춰 쭈르고 또르륵 쓰러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응? 그렇지만 이 양반이 또 자기 거에 투자를 안 해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2006년도에 하모닉 장비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수의사들 보면 뭐 전기 수주기도 제대로 도입 안 하는 데는 하모닉 장비 그때 4천만원에 G300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선진 경영 기법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동물병원 하시는데 내가 규모가 크게 돼서 그 시스템에 손님이 들어와서 빼도 박도 못할 시스템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 면에서 수익이 나는 가격 옵션제를 할 수가 있지만, 뭐 한 칸, 두 칸에서 뭐 많이 보이고 다 똑같은 데는 가격을 비싸게 해갖고는 견딜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는 그렇다고 이걸 갖고 얼마, 스케일링 얼마, 중성 얼마 광고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도 요즘 합니다. 벌금 때려 맞고 그래도 해요. 의사들도 하고 안과도 하고 성형외과도 하고 해요. 근데 하물며 수의사 수준이야 이거보다 더 하겠죠. 블로거지를 하든 뭘 하든 피라를 하든 요즘 왕진을 하든 간에 하여튼 수익을 위해서는 그 자본주의에서 내가 어차피 이 업을 벌친 이상 수익이 안 나가 적자가 누적되면 견딜 수가 없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응? 동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끊겼네. 지금 펠렛날로 따뜻하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내가 어떤 업을 하든 뭐 물건을 팔든 뭐 용역 서비스를 하든 수익을 내서 그걸 축적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생활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가지 나지 말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착실히 모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돼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매년 버는 돈이지만, 그러니까 돈이죠. 수익은 돈으로 남으니까 치환이 되니까요. 그럼 돈이 계속 불어나가지 않고서는 계속 뭐가 어디서 마이너스 나거나 이렇게 되면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돈이 전부인가요? 거의 전부예요.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의 전부고, 그렇지만 돈이 전부고
사업이나 내 모든 경제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거나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적인 사람의 뭐 가치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셔야지만 자본가로서 자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DVM에도 있어요. 어디서 이거는 얼마 팔고 얼마 팔고 얼마 팔고. 어?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올렸는데 그러면은 손해나고 원가에 팔겠습니까? 노동이 있는데 한번 공구를 해도 공구비를 받잖아요. 그 인간 속성 아닙니까? 그거 갖고 뭐 리가쇼 공부하는 것도 말이 열나 많아요. 뭐 어디서 이렇게 하면은 업체에서 뭐 그거 씨발 조사 못 사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마진을 보장하는 건 이라는 건 없어진 지 오래죠. 그럼 누가 더 싸게 같은 물건을 그러다 그렇게 되면 서로 업체 하나 경쟁 붙어서 또 추적 경쟁하게 되면 그 시장이 없어지죠.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뭐 어떻게든 뭐 이문하다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공급을 하든가. 가서 가격 비교만 해갖고 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얘기한다 한들 어? 실물이 자기한테 공급이 되거나 만질 수가 없는데 가격 비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남이 뭐 인생들을 험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공급을 하든가. 여기선 얼마네, 얼마네. 그럼 자기가 그걸 사다가 공급해갖고 재고율 생각하고, 로스분 생각하고, 불량률 생각해갖고, 그 가격에 팔 수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남이 뭐,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보면은, 옆에 병원에서 뭘, 얼마 하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유지에서 수익률이 되면 그 가격 유지하시든가, 다양한 옵션을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꿋꿋하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늘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변 원장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요. 그렇지만 나랑 가까운 병원들 적어도 반경 1km 이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늘 좀 보세요. 뭐 병원 끝나고 뭐 그 원장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얘기하고 완전 뭐 세상과 담쌓아놓고 자기 병원에서 온갖 덤핑질이나 불고질 하는 원장이 있으면 한번 가봐서 방문하세요. 그리고 아시겠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하는 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유연성을 가지시고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피세요. 그래서 뭐 손님이 문턱 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보면은 강남에 그런 경영 마인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만 농론하세요, 솔직히. 괜히 알싸한 수의사 자존심 갖고 병원 하시면 뱉기 힘듭니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서서히 양털깎기 하듯이 조금씩 100개 먹는 거고, 어? 다른 병원보다 손님이 싸다고 할 때, 그리고 친절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 거기다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 발전하는 거면 실력이야. 케이스 많아지면은 실력은 늘죠. 그 손님 바빠지면은 밑에 수의사 더 쓰시고 그럼 병원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청담이 뭐 윤병국 원장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네. 윤 원장이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처음에 병원 2000년 초에 저기 청담동 넘어가는 그 고객길에서 병원 조그맣게 하다가 아마 아버지가 여의도에서 무슨 병원 하실 거예요. 비뇨기과인가. 그래서 그 친구가 모르겠어요. 병을 크게 이제 이유했다고 해서 크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뭐 그걸 비난하실 건 없죠. 큰 병원 하다가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눈이 뜬 거죠. 결국 그것도 보면은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인간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돈을 번다는 게 수익을 내겠다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뭐, 범죄 행위 아니고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뭐, 선비입니까? 수염만 이렇게 하고, 선비입니까? 어? 내
대들보가 무너지는데, 그쵸? 그리고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지만, 돈에 대해서 우리 그 앙드레 뭐야 그 양반이 한 말 있잖아.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는 얘기.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앙드레 토스콜라니 이 양반 상당히 이 현재 자본가의, 나는 워렌 버핏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여러 가지 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수익도 안 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모른다는 거는 원장님의 의식이 이제 앞길을 못 본 수준에 온 거예요. 그럼 길이 보이고 보일 때까지 정보, 지식을 얻으세요. 그럼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 유일한 방식이 뭡니까? 책 보시고 고민하시고 슬로우 띵킹, 딥 띵킹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길이 보입니다. 심사숙고하시고 모르면 찾아서 공부하시고, 단순히 우리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배운 전문 지식만 아니라 미치도록 뭘 파보세요. 그럼 길이 보여요. 그렇죠? 인생 깁니다. 30대, 40대, 우리가 보면 20대나 30대는 자기 멋에 취해 살았죠. 그죠? 자기 잘난 말 살고, 주변을 못 보고, 자기 잘난 말 살다가 40대 넘어 이제 가정이나 애들을 보면은 가정에 대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정신 차려서 남자 같은 경우는 50대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심사숙고하게 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진짜 돈을 벌고 원숙한 자기 삶의 수준에 올라갈 기회가 남자는 30대에서, 아니 50대에서 60대입니다. 30, 40대에 경험했던 것들, 20, 30대에 경험했던 것들은 다, 뭐, 그때 뭐 쫙 성공해갖고 그 사람이 7, 80까지 쭉 롱런한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쵸? 늘 길을 묻고,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현자들의 책들이 많아요. 읽어보시고, 나에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강연에 들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에 유연해져라. 남과 비교질하지 말고 내가 공급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출하는 방향을 찾으세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생각나면 동영상 올리겠습니다.